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장치들은 미국과 호주 전역의 산업용 건물, 창고, 농장 구조물, 심지어 주거용 지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설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의 새로운 주택 개발 단지를 걸어보면 단 하나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장치들은 터빈 환기 장치, 툴빈의 ventilators 또는 휠리버드 whirlybird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테스트를 통해 단 1와트의 전기나 어떠한 전자장치 없이도 다락방의 최고 온도를 최대화시 37도까지 낮추고 냉방비를 거의 15% 절감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했다면 왜 우리는 사용을 중단했을까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큼 정말 효율적이라면 다시 도입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료를 태우거나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건물을 통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학적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건축가들은 이 방법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바드기르 밧규스젤라고 불리는 높은 석조 윈드캐쳐는 사막의 미풍을 건물 하층부로 유입시키는 동시에 뜨겁고 탁한 공기를 꼭대기를 통해 밖으로 빼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을 식히기 위해 공기를 이용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불교 승려들은 지하의 온도와 공기질을 조절하기 위해 동굴, 단지 전체에 자연 환기 덕트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공기를 4대 필수 원소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또한 건물이 숨을 쉬는 방식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건물의 형태와 바람의 방향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보다 능동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산업혁명 기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광산에서는 지하에 있는 광부들의 생존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고, 엔지니어들은 화력 기반의 환기 시스템과 수동으로 작동하는 목재 환풍기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런던의 국회의사당은 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기 위해 blowing wheel이라는 원시적인 기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데이비드 보스웰 리드와 같은 인물들은 공기 중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공기의 이동이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병원과 막사를 위한 증기 구동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연료, 인프라 및 유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1910년 사무엘 이워트라는 엔지니어가 지붕 위에 설치되어 아래 공간의 공기를 능동적으로 끌어내는 회전식 카울 스피닝 코일 설계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워트의 원래 특허는 이 장치를 환기뿐만 아니라 굴뚝의 하강 기류, 즉 연기를 집 안으로 다시 불어넣는 돌풍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달리 그의 장치는 연료 공급원이나 전기,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워트의 발명품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기발했으며 모든 집이 겪는 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세 가지 개별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여름 동안 태양 복사열은 지붕 표면을 가열하고 다락방을 열 저장소로 만듭니다. 그 공간 내부의 온도는 화씨 150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그 열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열은 천장을 통해 아래의 생활 공간으로 방사되어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 시스템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작동하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다락방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냉방 부하가 최대 4%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냉각된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가
이 과열된 다락방 공간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공기가 냉각해야 할 방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시 따뜻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락방 환기의 핵심은 이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방사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워트의 터빈이 세 가지 개별 원리를 함께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된 정확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바람이 터빈 헤드에 구부러진 날개를 가로질러 지나갈 때 공기는 강제로 가속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터빈 내부에 저압대를 형성하여 흡입 효과를 발생시키고 다락방에서 따뜻한 공기를 능동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외부로 배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고정되어 공기가 스스로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정적 환기구와 달리 터빈 환기 장치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여 건물 밖으로 공기를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빨리 불수록 터빈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도 터빈은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터빈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는 자연적인 성질인 굴뚝 효과, 스택 에펙트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처마 및 환기구 소핏 벤츠가 있고 용마루에 터빈이 있는 건물에서는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가 완만한 압력 구배를 형성하여 터빈이 회전하지 않을 때도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밖으로 배출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벤투리 효과입니다. 공기가 회전하는 날개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압착되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이는 터빈 하우징 내부의 압력을 더욱 낮추어 배기 주기를 가속화합니다. 이 세 가지 효과는 모두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건물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지속적인 음압을 발생시켜 뜨겁고 습하며 탁한 공기를 빼내고 아래의 처마 및 환기구를 통해 유입된 더 시원한 공기로 교체하는 장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공기 침투 및 환기센터 Air Infiltration and Ventilation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터빈 환기 장치를 설치하면 1년 내내 다락방 환기율이 평균 15% 증가했으며 바람이 최적의 방향에서 장치에 닿을 때는 최대 50%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제대로 설치된 터빈 시스템은 다락방의 최고 온도를 최대화시 37도까지 낮추었으며 이는 평균 10.6%의 에너지 요금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표준 12인치 터빈은 시속 5마일의 바람만으로도 분당 253, 350 입방피트의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14인치 장치는 이를 분당 350폰이 500 입방피트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전기를 전혀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냉방비 절감액은 모두 순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는 중요한 주의 사항이 따르며 이는 터빈 환기 장치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보기 드문 광경이 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디킨 대학교, 디아킨 유니버시티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 12인치 터빈이 분당 약 150 입방피트의 유량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지붕 공간 내부의 결과적인 공기 속도는 초당 약 3분의 1피트에 불과했습니다. 환기 용어로 이는 기술적으로 정지 공기 스틸 에어로 분류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단일 터빈만으로는 현대 주택의 열 부하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적절한 크기 선정이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건축 규정은 다락방 바닥 면적 300평방피트당
1평방피트의 환기 면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나 텍사스와 같이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비율을 2배로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단일 장치의 성능 한계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적 고장이었습니다. 터빈의 결정적인 특징인 회전하는 헤드는 동시에 주요 고장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기, 먼지 또는 윤활 부족으로 인해 볼 베어링이 마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삐걱거리거나 긁히는 소음이 발생하여 지붕 구조를 통해 아래의 생활 공간으로 전달됩니다. 저렴하게 제조된 장치들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며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터빈은 시끄럽고 신뢰할 수 없는 하드웨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락 현상, short circuiting이라는 더 미묘한 공학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공용 다락방 공간 위에 동일한 지붕에 터빈과 용마루 환기구, ridge vent가 함께 설치될 때 발생합니다. 터빈이 공기를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용마루 환기구는 실제로 그 기능이 역전되어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는 대신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여 비와 눈을 함께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지붕 전문가들은 하나의 배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것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용마루 환기구가 설치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터빈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 외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터빈 환기 장치는 거리에서 눈에 잘 띄며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외관의 매력, curb appeal, 띠토의 이 가치를 좌우합니다. 이에 비해 용마루 환기구는 지붕 널로 덮는 디자인이라 지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주택 소유자 협회는 터빈 환기 장치가 현대교외 주택단지의 깔끔하고 균일한 지붕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주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주법으로 에너지 절약 장치를 보호하는 플로리다에서조차 많은 주택 소유자 협회는 터빈을 지붕의 후면 경사면에만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해 왔으며 이는 주풍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효과를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건축 규정 또한 터빈 환기 장치의 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주택이 더 밀폐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에너지 보존 규정 IECC 및 캘리포니아의 타이틀 이사파리사르 타이틀 오사파와 같은 규정들은 정확한 공기 교환율을 보장할 수 있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동형 터빈의 성능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풍속과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제상의 회색 지대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우리 모두가 터빈 환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답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걸프 연안, 미국 남서부 또는 선벨트의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터빈 환기 장치는 냉방 부하를 줄이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단일 12인치 장치의 재료비는 $20에서 $100 사이입니다. 전문가 설치 비용은 지붕, 경사도 및 복잡성에 따라 장치당 $100에서 $300가 추가됩니다. 표준 1,500 평방피트 다락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2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부 기후에서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4에서 5년 안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다락방 환기는 지붕널의 과열과 지붕 데크의 습기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장치는 지붕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기후나 현대적인 고성능 건물 외피를 갖춘 주택에서는 터빈이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내부 습기로 인해 날개가 꽁꽁 얼어붙어 가장 최악의 시기에 시스템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환기 장치가 이미 공기 교환을 관리하고 있는 밀폐된 주택에 수동 배기 지점을 추가하면 시스템이 유지하도록 설계된 압력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 특히 집을 새로 짓거나 지붕을 새로 교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용마루 환기구가 아마도 더 실용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표준 지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설치된 용마루 환기구는 900평방인치 이상의 순수 환기 면적을 제공하며 이는 14인치 터빈 3대가 제공하는 면적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환기가 두세 곳에 집중되지 않고 용마루 전체를 따라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터빈이 다락방 구석에 만들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제거합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고 고장날 베어링도 없으며 소음 불만이나 주택 소유자 협회의 경고장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년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잊혀진 공학에 대한 이 탐구가 동네 지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꾸어 봅시다.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